지켜볼까요? 저작권 이슈나 법적인 쟁점 우리가 앞서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나눠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하려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강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어쨌든 AI 생성 콘텐츠들, 그 콘텐츠들의 저작권의 보호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핫한 문제이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5년 3월에 미국 항소법원이 계속해서 요새 사실 RIAA부터 시작해서 게마라고 하는 독일 저작권 협회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저작권 협회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 분기별로 새로운 그 가이드나 아니면 어떤 공지 이런 것들을 내고 있어요. 그게 그만큼 지금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되겠죠. 2025년의 3월 미국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은요.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생성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거부하겠다. 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판결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필수적임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적 프레임워크는 AI 도구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프롬프트, 내가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프롬프트 결과물로 이어진 게 그 결과물이 곧 결과물이 아닌 창작품이다 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자 여기서 프롬프트란 뭐 이거 작성해 이거 만들어내 이런 거예요. 아시죠? 어쨌든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즉 창작품이라 인정받기 어려우며 상당한 수준의 인간의 창작적인 개입이 있어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지금 현재 딱 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그거 어차피 그럼 창작품이 아니라는데 그럼 걔네들 뭐 수노나 아니면 미드저니는 왜 그렇게 큰 법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문제는 그 수노가 있기까지 이런 생성을 해내는 미드저니가 있기까지 뭘로 학습시켰어? 여기서부터 그 법적인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한 그 어떤 사용권 그리고 침해 이거 무작위로 가져가서 쓴 거잖아. 나 너 쓰라고 이거 수노 AI 학습시키는데 쓰라고 나 너네한테 이거 준 적 없어 라는 거고 수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창작의 민주화를 열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다 또는 나는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돈 내고 사용했다 뭐 이렇게 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데 한번 적당한 수준에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생성형 AI의 가장 큰 법적 쟁점 중에 하나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권 보호 작품들의 무단 사용 문제입니다. 유니버셜 뮤직 그 그룹이죠. 또는 소니 뮤직, 워너 레코드 이들은 수노와 유디오를 상대로 대량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각 곡당 여러분 15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만 달러는 어느 정도냐? 2억 정도죠. 근데 이거를 한 곡당 15만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경우에는 2019년에 DSM 지침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줄여서 TDM이라고 하죠. 예외 조항을 도입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옵션을 추가했어요. 데이터의 권리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옵트아웃 권리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네덜란드예요. 부마 스템라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전체 레파토리에 대한 그 일반적으로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고 AI 훈련에 대한 명시적인 라이선스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인 활용과 라이선스 문제가 어떻게 되냐? AI 생성 콘텐츠는요, 상업적 활용은 복잡하고 법적 고려사항을 수반하고 있는데 각 플랫폼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정책을 상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들로 인해서 상업적인 사용에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노나 유디오가 유료 플랜에서 상업적인 라이선스를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본인들 사이트에서. 하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아주 높은 위험 부담을 갖고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인 논란 그리고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고위험 사용 사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나 어떤 상담이 좀 권장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위임 구조, 그러니까 어디까지 AI에 맡길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인간이 했을 때 그 창작이 인간의 것이다 라고 창작의 주체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AI의 협업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협업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인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AI인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모호해요. 한번 보죠.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위임이라는 구조일 겁니다. 구조요. 그리고 위임은 여기서 델리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창작자가 AI에게 어느 정도의 창작적 권한을 위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성격 그리고 저작권 귀속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연구에서 이게 AI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값어치가 확 떨어져요. 이런 게 계속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결과가 AI가 만든 것이냐, 인간이 만든 것이냐, 그 스펙트럼을 논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말 인간 통제에서 완전한 AI 자율성까지의 그 연속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연구에 따르면요, 창작자들이 AI 도구에서 영감을 느낄 때 더 많은 창작 업무를 AI에게 위임한다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창작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임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정체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창작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 이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AI 도구를 활용했을 때 창작자는 여러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고, 초기 의도 설정, 도구를 선택하고 또는 입력을 명세화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계산 과정이나 어떤 수정 과정, 최종 승인 단계에서 인간의 창작적인 판단이 개입이 된다. 이랬을 때 그 의사결정의 정도와 질, 이런 게 최종 작품의 저작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음악 창작에서 장르 선택이나 가사 작성하는 거 또는 편곡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러한 창작적인 결정이 AI와의 협업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한 판가름되는 지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수노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그 프롬프트를 구체성과 창작적 의도의 명확성이 그 결과물의 독창성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과물에서 작품으로 우리가 나누는 데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작품에 대한 모든 반응과 평가를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어떤 라벨이 붙어 있어야 작품으로 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성형 AI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의 위생 관리, 명확성, 이런 거의 중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작적인 책임이나 윤리적인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생성형 AI의 활용은 창작
법적 그 책임에 대한 진짜 새로운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순기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라면 어떤 위기가 새로운 뭐가 막히면 또는 장애물이 생기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늦었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다시 한번 이런 정책부터 법안까지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물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에 포괄적으로 봤을 때 생성형 AI에게 정말 감사한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편곡자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편곡을 많이 하니까 작곡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어떤 편향성이나 그 어떤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중요하고 또 뭐 AI 훈련에 사용된 원본 작품들의 창작자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의무는 어떻게 앞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를 걸쳐서 정말 여러 연구들이 생성형 AI의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향이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훈련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이나 혁신적 사고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와중에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창작 맥락에서의 활용이나 어떤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게 창작 교육과 또 접근성의 변화에 큰 반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AI 도구들은 창작 교육에서 진짜 혁신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은 맞거든요. 예를 들어 음악 교육 분야에서 컴포스원 같은 AI 도구는 음악 이론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도 완전히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교육을 해주고 있고 창작의 민주화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전통적인 기획, 습득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또 논란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술 교육을 한번 보면요. AI 도구의 활용이 학생들에게 창작 동기와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술적인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한테 AI가 강력하게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런 보조 도구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기존에 잘 하던 학생들한테도 좀 어떤 영감이나 기법, 그 다양화의 도구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장려하고 또 그렇게 이끌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 산업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산업 구조나 변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생성형 AI의 도입이 창작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진짜 그야말로 촉진시키고 있는 거죠. 음악 산업에서는 독립적인 아티스트가 개인도 수노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전통적인 레코드 레이블 없이도 고품질의 음악을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기존 산업 생태계에 이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창출해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기존 창작자들에게 일자리 수와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상업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배경음악 제작 또는 뭐 콘텐츠 라이팅, 콘텐츠 제작 등의 영역에서 AI가 인간 창작자를 대체해버리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여기서 예술적 가치 그리고 진정성의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확산은요, 예술적인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술 작품의 가치는 작가의 의도 또는 경험, 어떤 감정 막 이런 거가 반영된 걸로 항상 평가가 되었어요. 근데 AI가 생성한 작품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어떤 미적으로, 미학적으로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작 주체의 인간성이 예술적 가치 필수 조건인지에 대한 것부터 재검토가 필요가 되겠죠? 최근에 연구한 거 보면요. 연구된 거 보면 AI 생성 콘텐츠는 높은 생산성과 빨리빨리 만들어내죠. 쉽고.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이지만 인간과 유사한 편향을 나타내고 있고 독창성에 대한 차별적 평가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AI가 창작 도구로선 유용하지만 창작물의 질적인 평가와 선별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